요즘 때 아닌 오빠를 두고 이것이 새로운 십자가 밟기처럼 되고 있습니다. 이 오빠의 뜻이 무엇인가? 누구를 가리키는가? 그래서 이쪽이다 하면은 그게 우리 편이고 저쪽이다 하면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이 오빠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도 김정은이가 이 제1의 적대국인 대한민국에서 쓰는 말이다 해서 이 말을 금지시켰다.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현재 언론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오빠는 다름 아닌 김건희 씨가 말했다는 오빠. 이번에는 그 대화 녹취록 문자로 밝혀졌죠. 바로 그 명태균 씨가 밝힌 그런 공개한 그 문자에 나오는 내용인데, 김건희 씨가 말하는 오빠가 일단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아니면은 김건우 씨다.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처음에 이 오빠가 그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했을 때 대통령실에서 아니다. 그것은 김건우 씨다 이렇게 해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는 왔다 갔다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었다고 하다가 김건우 씨였다고 하다가 이러고 있죠. 특징이 오히려 이제 명태균 씨를 보면은 민주당 쪽에 대고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러고, 보수 언론사 쪽에 대고는 김건우 씨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김건우 씨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 김건우 씨라고 하면 용산을 편드는 그런 쪽이고, 이 오빠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처럼 1차적으로 이 상황은 계속 바뀌어 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시사에 관한 이런 논박이 있을 때는 맨 처음에 진영이 설정됐던 것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뀝니까? 바로 탈마는 박지원 씨가 등장하면서 바뀝니다. 박지원 씨는 아마 이거 김건우 씨일 거다 이랬습니다. 박지원이 이제 나이도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유해져서 좋은 게 좋다. 혹은 김건희 씨를 에 대해서 좀 아량을 베푸는 입장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보수일 것이고, 그런 보수는 아직 정신 못 차렸다. 나가면 바로 당하고 죽는다. 어리석다고까지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박지원 씨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는가? 좌파 매체나 좌파 쪽 사람들이 무엇인가 용산에서 하는 말에 같이 거기에 따라주고 맞장구를 쳐줄 때는
물음표를 하나 달아야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겠죠. 박지원 씨로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명태균 씨의 대화에서, 김건희 씨와 명태균 씨의 대화에서 나오는 오빠가 윤석열이면 그저 인신공격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건희 씨가 윤석열 씨를,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마치 무슨 걸레짝처럼 취급을 하는 게 그게 법에 위반됩니까? 윤석열 명예훼손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를 그걸 가지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김건우 씨라는 사인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국정농단 위법으로 바로 곧장 연결이 됩니다. 박지원 씨는 더 큰 것을 노리고 있는 거다. 이제 판세가 달라지죠. 대통령실에서 김건우 씨라고 해명을 한 것이 스스로 족쇄를 채운 것이다. 윤석열에게 그런 험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게 돼버립니다. 뭐 이와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또 우리 집행정부의 행정집행과 관련해서 이 김건희 씨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김건희가 뭐를 잘못했다. 김건희가 대통령 노릇을 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김건희 씨는 우리나라 법상 돈이나 뇌물이나 또 권한 남용해서 뭐 남편의 이름을 팔아서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위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씨 차원의 일이고, 현재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대통령 문제죠. 김건희 씨가 대통령 노릇을 했다고 그래서 김건희 씨를 잡겠다. 그러면 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대통령 노릇을 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렇게 가고 싶은 모양인데, 그거보다 사안은 더 위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히 지난 대선의 대선 후보였죠. 정당 추천 후보였습니다. 물론 당내 경선을 했던 당내 경선 후보도 윤석열 씨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도 윤석열 씨입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가 무엇을, 이 윤석열을 팔아서 무슨 짓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다르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갈 수 없는 것이죠. 특히 이것이 행정집행으로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다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가령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팔아서 어떤 국정을 실제로 운영하는 일이 생겼다고 하면은 그 개인 범죄를 처벌하지만 당연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동일하죠. 바로 지금 나오고 있는 논란, 여기에서는 대통령은 이상하게 좀 비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무슨 일이 되었던 상관없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진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해둡시다. 무엇을 했든 자기 선거에,
자기 경선에 관계된 일들이 위법했다고 하면 그 책임은 윤석열이 지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행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명태균도 행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열외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최근에 당내 경선에 여론 조작이 있었다는 그 뉴스가 나왔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을 했던 정당에서 누구를 후보자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당내 경선을 하는 그 과정에서 바로 윤석열과 이 선거 때, 경선 때부터 대선 때까지 쭉 같이 있었던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을 했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조작을 한 것이죠. 이게 언론에 보도됐는데 당내 경선 후보자들 가운데 홍준표 후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던 후보자였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보다 2% 높게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게 하라. 이렇게 한 그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법 위반입니다. 이 자체로 탄핵 사유인 것도 맞습니다. 이것이 2021년 9월 당내 경선 때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다시 또 나온 것이 2022년 2월 28일 대선 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경선에서 후보자 결정이 되고 대선 때 또 여론조사를 조작한 그 정황이 들어있는 녹취록이 공개가 된 겁니다. 같은 이 명태균 씨 목소리로 나온 그런 하여튼 그 파일이죠. 이 대선 때 역시 그 수치 계산법을 조작을 한다든지 연령대를 조작을 한다든지 해서 윤석열이 지지율이 높다 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내도록 지시하고 하는 이제 그 행위자가 이제 공익 제보를 했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해서 확인은 해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당내 경선 때부터 대선 때까지 명태균 씨가 윤석열 후보 옆에 있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이 대선 때 여론조사 조작을 한다 하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당연히 이게 방송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여론조사일 때는 당연히 그게 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게 비공개였다든지 그럴 수 있죠. 비공개인 경우에는 왜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선은 호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대선 9일 전이라고 하니까 마음 약한 윤석열 후보가 뭐 패닉 상태에 빠졌든지 마음이 흔들리든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
안 그래도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왔던 그런 여린 후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 무속행위,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게 한 가지입니다. 여론조사 무속행위. 이제 무속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공개든 비공개든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겠죠, 이 부분은. 근데 또 하나는 이겁니다. 2월 28일이면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하던 바로 그 하루 이틀 사이 이런 때 아닙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한다는 여기에 쓸 목적이 아니었는가? 이거 좀 큰일이죠. 여기에 쓰는 목적이었으면 범죄 수단입니다. 이렇게 됐겠죠. 이게 또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도저도 아니고 이런 정식으로는 비공표 자료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지역에 이게 공표가 되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운동원들이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유권자를 기망을 하는 이런 도구로 쓰였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또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어쨌든 법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와 같이 그쪽에서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거의 명백한 증거까지 나왔고, 그러면 그리고 국민들이 이제 분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선거를 더럽혔다. 워낙 썩어빠진 정치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대통령으로 우리가 쓰겠다고 골랐는데 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하면은 좀 배신감이 크죠. 그래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이것을 보고 이 명태균 씨가 아직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내놓을 게 많다고 하는데, 그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폭로한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하여튼 언론이 들러붙어서 밝혀낸 것들, 이걸 보면은 일단 이게 민주당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탄핵가고자 하는 것이죠. 탄핵가자 이러는 것이고, 소위 우파 보수라고 하는 보수 측에서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배신감, 분노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요절을 내야 되겠다. 그렇지만 어디 하나만 더 나오면 보자. 이제 물이 넘치기 직전인 겁니다. 한 방울만 떨어지면 넘치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하지만 이제 어떤 아주 특별한 이 순간을 넘어갈 만한 조치를 한다면은 혹시 그 한 방울을 한 번쯤 진짜 기다려줄 수도 있다.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잘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책임은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탄핵으로 끌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당신 결단을 해라. 그런 것이죠. 뭔가
뭐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팔을 하나 자르든지 해가지고 충성서약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사실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당장은 그래도 좀 망설이고 있는 이런 것이죠. 민주당은 탄핵 시동을 걸은 것으로 보이죠. 우선 그 특검법, 이 특검법을 그 상설특검법으로 여태까지 상설특검법 쓰겠다고 해놓고는 계속 그 개별특검법을 갖고 가서 또 제2요구권 행사하는 저 나쁜 대통령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하다 상설특검법 그 국회 규칙 바꿔가지고 그렇게 가겠다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했느냐? 바로 탄핵의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탄핵을 오늘 당장 가서 무슨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쌓아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흔히 말하는 거부권 행사 더 해서는 안 될 정도로 했죠. 그런데 그게 다 뭡니까? 내 마누라 무죄, 내 마누라 검사 특검하지마 다 이거였죠. 국민들이 정말 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검찰을 동원해, 국가권익위를 동원해, 결과적으로 헌재를 동원해, 뭐 어떨 땐 법원도 동원했다는 말도 나오고 그 모든 거로 전방위로 마크한 게 내 마누라 이거였습니다. 내 그 처가 뭐 자기 자신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가득 채우고 탄핵으로 가는 통을 하나를 가득 채우고 그 다음 거 채우고 또 채우고 명태균 씨 거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탄핵하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 단계, 두 단계 밟아 나가겠죠. 이런데도 보수 측이 탄핵하자 안 나오고 아직도 물 한 방울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번에 보수는 아예 괴멸되기로 작정을 한 것인가. 역시 박지원 씨의 말에 솔깃한 것처럼 좌파 쪽 인물한테 조금만 달달한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휙 넘어가는 것처럼 어리석기가 땅끝까지 뻗쳐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문도 생깁니다. 아무튼 탄핵을 향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이쪽에 바로 명태균 씨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용산 쪽에서는 명태균 씨가 아직도 자기들 편일 수 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걸 보면 확실히 저쪽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쪽에 탔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구속하는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 입을 막으려면. 민주당에서는 이 사람을 그 보호 대상으로 선정을 하든지 해서 양쪽에서 누가 더 먼저 잡느냐, 어느 쪽에 먼저 잡힐 것인지, 이미 어느 쪽에는 잡혀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쟁탈전을 벌여야 하는 그런 시기도 뭐 이제 좀 지나가려고 하고 있다. 방향이 정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국에 명태균 씨는 결정적인 것들을 많이 내놔야 하겠죠. 왜냐하면 꼭 감추고 있다가 언제 써야지 하면 잡혀 들어가든지 아니면 민주당에게 적당히 이용만 당하다가 말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믿을 것은 국민 대중밖에 없다. 그래서
가진 것을 쫙 풀어놨을 때 그럼 민주당에게 가치가 없는 거 아닐까? 그건 아닙니다. 밖에다 풀어놓은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센 것들을 다 풀어놨을 때 그것을 국회에 나가서 이야기하고 법정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에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명태균 씨는 서둘러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풀어놓는 것이 이제 이 과정에서 자기가 좀 늦게 잡히든지 어쩌면 스스로를 보전하든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길이 되겠죠. 외국에서 바로 이와 같이 더 큰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더 작은 악에 대해서 그 형량 협상을 가능하도록 해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특히 정치권의 악, 그때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죠. 명태균 씨가 이제 이런 위치에 있고, 이제 지금 명태균 씨하고 처음부터 가장 밀접한 인물로 나오는 사람이 이준석 의원입니다. 사건 당시 당 대표였죠. 근데 이준석 대표는 역시 국민들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명태균 씨하고 한 팀으로 활동을 합니다. 공영방송에 나와서 비호를 한다든지 해명을 해준다든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때도 몸소 뛰었죠. 그래, 오세훈 현 시장하고 명태균 씨를 이준석 의원은 자기들 한 팀이라고 이제 그런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이 줄을 잡고 탄핵으로 가게 되면 이제 조기 대선이 되겠죠. 이 보궐을 이준석 대표가 노리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누구라고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때 이준석 대표는 바로 이때 사건을 가지고 다루지 않겠습니까? 이때 윤석열 호에 기관차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당대표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직접 책임을 질 인물은 이준석이다. 이준석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백날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 정치권이 될 테니까. 그리고 이제 탄핵에 대해서 보수가 탄핵을 꺼린다, 두 번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지나갔죠. 도를 넘어섰고 이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건 나라 망해먹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탄핵은 하면 할수록 좋다, 개헌이 아니라 탄핵은 그냥 가차없이 해버리자, 누가 됐든. 좀 심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윤석열이 정말 천인공노할 짓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더 나와야 하겠죠. 그런데 윤석열을 내보내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도 좋다는 거냐? 근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을 두고 이야기할 때는
윤석열 편이냐 이재명 편이냐가 아니고 둘 다 나쁘면 둘 다 안 된다로 가야만 바뀌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죠.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똑같다. 지금 피고인 신분이기도 하고 이렇다면 이제 윤이 아니면 이재명이다 이런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새 길을 찾으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누가 됐든 법을 위반하는 정치인은 필요 없다. 이번에 보니까 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좀 나는 조금 뭐 저 사람보다는 좀 덜 했는데 이런 말들 하는데 아닙니다. 국민은 법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그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복들이, 하인들이 어디서 감히 법을 위반합니까? 그리고 아래 것들이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것을 내버려 두면 지금 김건희, 윤석열처럼 왕과 왕후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은 앞으로 행복하게 잘 뜻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저분한 정치를 바꾸자. 이번 기회에 뭐 지금까지 왜 그랬느냐, 전에 너는 왜 그랬느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썩은 것은 잘라내고 새로 선택할 때는 썩지 않은 것을 선택하자. 희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